사람의 기억은 때로는 이성보다 정확합니다. 어느 날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묘하게 이유도 모른 채 강하게 남는 날이 있지요. 풍수적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닙니다. 그날은 바로 돈복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은 바람처럼 스며들고 기운은 비처럼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사람의 감각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조상님은 말없이 손짓하고 하늘은 그 흐름을 기묘한 기억의 조각으로 남기며 복의 자리를 열어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징조는 돈복이 강한 사람들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기운이 바뀌는 날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돈복이 들어오는 날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조용한 하루로 시작됩니다. 소리가 작아진다기보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기분, 말을 아끼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편안하게 느껴지며 주변의 기운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한 수공예 작가는 말했습니다. 그날은 도구 하나를 잡을 때조차 잡는 손끝의 감각이 달랐어요. 정말 이상하게 집중이 됐죠. 그 집중력은 기운이 한자리에 모이는 과정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복의 맥이 머무는 순간이라고 하며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바뀌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정리 본능이 찾아옵니다. 돈복은 흐름입니다. 흐름은 막힌 곳을 싫어하고 먼지를 털어낸 곳에 앉습니다. 그래서 돈복이 움직이는 날, 사람은 이유 없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그날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옷장을 다 비우고 싶더라고요. 계획도 없었는데 옷들을 꺼내줬고 가방을 정리하고 신발장을 비웠죠. 그녀는 그날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지인과 재회했고 그 만남이 그녀 인생의 2번째 직업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운은 정리된 공간을 타고 들어옵니다. 특히 재물운은 쌓아둔 것보다 비워낸 것의 크기를 먼저 봅니다. 정리하고 싶다는 충동이 든 날은 복이 들어올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묘한 우연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풍수적으로 복이 들어올 때는 하늘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매우 작고 반복적이며 우연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떠오른 두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평소 지나치던 장소가 낯설게 보이고 신문 한 귀퉁이, 노래 가사, 전단지에서 같은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하늘이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상님은 그 흐름을 표식으로 반복해서 보내주십니다. 한 구독자 분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그녀는 늘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모든 게 이상했죠. 그날은 평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갑자기 10년 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꿈에 나왔던 게 생각났고 왠지 모르게 그 친구가 다녔던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노선을 바꿨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았는데 지나가는 간판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 이름이 그 간판에 붙은 오래된 한의원 이름과 똑같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결국 그 길을 따라 들어가 작은 골목 안찻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은 대학교 시절 함께 꿈을 키우던 동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막 신사업팀장을 찾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인연은 단 하루 만에 다시 시작됐고 몇 달 후 그녀는 그 회사를 통해 인생 첫 번째 투자 수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지금도 기억나요. 날씨도 흐렸고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선명하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루가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님이 그 길로 저를 이끄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돈복은 요란하지 않게 오지만 절대 이유 없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 흐름은 미세한 표식들로 우리 삶의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네 번째,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복은 에너지의 재편성입니다. 몸이 느끼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왠지 모르게 허전하거나 혹은 반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한 남성은 말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혼자 향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그냥 흐르더라고요. 그는 다음날 3년 넘게 연락 없던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 연락이 인생을 뒤바꾸는 제안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조상님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복은 그 고요한 공간에 스며듭니다. 5번째, 그날 이후 삶의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 하루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날 이후 삶의 느낌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들이 연결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마음속에서 왠지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 하는 묘한 확신이 생겨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흐름을 기운의 자리잡기라 표현합니다. 복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때 복은 머뭅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고 없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창을 두드리는 비처럼 폭도 그렇게 조용히 다가와 한 사람의 하루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 흔적은 마음속에서 그날이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바람결이 뺨을 스친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또 누군가는 정리되지 않던 서랍 하나를 열었을 때 문득 느껴진 감정의 정갈함으로 기억하지요. 누군가는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던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꺼내보며 말합니다. 그때 뭔가 시작되었어요. 풍수는 말합니다. 복은 기운이 쌓인 자리에만 머무른다고요. 그리고 그 기운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곧 영원히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기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이 앞으로 또 다른 복을 맞이할 수 있는 문이 되기도 하지요. 혹시 요즘 들어 자꾸만 떠오르는 특정한 하루가 있으신가요? 별일도 없었던 그날이 왠지 모르게 눈에 밟히고 자꾸만 그때의 기분이 되살아나는 날. 그게 바로 조상님이 보내는 2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했다면 이제 준비되었구나. 복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복이란 것은 결국 우연처럼 다가온 하루를 절대로 잊지 않았던 이들에게 다시 머무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그 하루를 떠올렸다면 그 기억은 이제 다시 기운의 흐름을 타고 현실 속으로 복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햇살, 그날의 마음을 기억하는 이에게만 복은 다시 다녀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공간에 조상님의 숨결과 하늘의 기운이 스며들어 새로운 기회의 기억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